자, 지금까지 우리가 95% 신뢰 수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95% 확률이다. 이거랑은 좀 다른 의미였죠. 그래서 이 95% 신뢰 구간이라는 것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수치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 수치. 95%라는 이 수치에 대한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문장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동일한 모집단에서 반복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 표본을 여러 개를 추출하는 거죠. 여러 번. 자, 이때 모집단의 모수를 포함하는 구간이 전체 표본 추출 중에서 몇 번인지를 나타내는 비율, 확률입니다. 자, 잘 이해가 안 될 텐데요. 우리가 표본을 여러 개를 뽑는다고 했죠. 표본 1, 표본 2, 표본 n 여러 개를 뽑았습니다. 자, 이 표본으로부터 우리는 뮤의 구간을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모집단의 평균 뮤의 구간, 모집단 파라미터의 구간을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구간을 몇 개 추정할 수 있냐면 표본이 n개면은 n개의 구간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이건데요. 실제 모집단의 평균을 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표본으로부터 구한 그 뮤의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겠습니다. 그 안에 뮤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표본에 대해서 구간을 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자, 여기에도 역시 그 진짜 모집단의 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나왔고요. 거기에도 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이렇게 나왔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섯 번째에 대해서는 구간을 추출했는데 이 구간 안에 뮤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표본을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표본을 20개를 뽑아 봤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구간을 구해 봤을 때 그 구간 내에 진짜 평균 뮤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이 그림에서는 한 번이 있습니다. 20번 중에 19번은 이 구간 내에 뮤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20번 중에 한 번은 이 구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시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20번 중에 19번이 제대로 뮤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0.95가 나옵니다. 자, 20번 중에 한 번 정도 이탈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95% 확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정 샘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 샘플에 대해서요. 특정 샘플에 대해서 이러한 구간이 나왔다고 했을 때 이 구간에 대한 어떤 확률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정답인 위치인데요. 여기에 확률이 95%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이 긴가민가한 사람들을 위해서 과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표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요. 모평균이 4이고 모표준 편차가 1이고 표본의 크기를 100개라고 했을 때 그러한 표본을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 한 줄이 표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총 100개가 있는 거고요. 각 표본에 대해서 표본의 크기는 100이고요. 그럼 그때 표본의 평균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표본의 표준 편차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요놈과 요놈을 이용해서 그 95% 신뢰 구간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뢰 구간은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인데요. 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 평균은 4라는 거죠. 예, 4일 때 샘플링을 통해서 뽑아낸 100개의 값에 대해서 그 평균의 구간을 계산해 봤더니 첫 번째는 3.9에서 4.2입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3.6에 648, 4.40 뭐 이런 식으로 그 구간이 나오는데요. 모평균은 4죠. 그래서 이 4가 이 구간 내에 포함되지 않는 케이스를 뽑아봤습니다. 그게 색칠로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총 100번 중에서 추정한 평균의 구간이 모평균 4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 나왔습니다. 100번 중에 5번 나왔으니까 얼마예요? 예. 반대로 얘기하면 100번 중에 95번이 제대로 나온 거죠. 예, 그래서 95%는 성공적으로 이 모평균을 포함하는 구간이 계산되어져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코딩을 할 때는 그 numPy를 이용하면 되고요. numPy의 random이라는 것을 이용하고 여기에 그 정규분포, 노멀 분포 함수를 이용해서 샘플링을 하기 바랍니다. 샘플링을 100개씩 100번 해가지고 자,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벗어나는 게 몇 개 있는지를 체크해서 그것이 그 얼마인지 벗어나지 않는 것이 몇 프로인지 계산을 하는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봤더니 뭐 5개가 벗어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7개가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9개가 벗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그 샘플링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코딩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과제입니다. 자, 표본의 크기가 표본 크기가 작을 때요. 이때 모평균의 구간을 추정할 수 있는데, 자, 이때는 t 분포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t 분포를 만든 사람이 고셋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t 분포표를 미리 계산을 좀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포표를 이용해서 우리는 그 구간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뢰 수준은 보통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뭐 95%다, 뭐 99%다 이렇게 하려면 그때 이 알파 값을 잘 넣어주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알파 값이 0.5라면 1-0.5니까 95가 0.95가 되죠. 곱하기 100이니까 95%. 그래서 95% 신뢰 수준이라고 할 때 그때 대응되는 그 알파 값은 0.5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에서 그 사용한 그 알파에 대응되는 값이 95%일 때는 1.96, 뭐 99%일 때는 2.58, 뭐 이런 값이 있었죠. 네, 요 값을 말합니다. 자, t 분포에서는 이 값이 자유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자유도에 대해서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1.96, 2.58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고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그 값을 이렇게 쓰기로 하겠습니다. 신뢰 수준에서 어떤 그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 앞에 오는 값 곱하기 그다음에 SE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자, 그런데 T 분포의 경우에는 자유도라는 것 때문에
이 값으로 딱 세팅되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살펴보면요. 이렇게 어떤 구간이 95%다 라고 하면 1 빼기 알파고 알파는 0.05겠죠? 아, 아까 잘못했었네요. 0.05입니다. 0.05가 되겠죠? 자, 그때 이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확률은 2분의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2분의 알파가 되는 그 위치를 t의 2분의 알파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0을 기준으로 음수니까 이쪽은 양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t 분포에 대한 확률 분포 표인데요. 자, 얘를 보는 방법은 세로는 그 자유도입니다. 자유도. 그리고 가로에 쓰여져 있는 t의 괄호 안에 들어있는 값이 2분의 알파에 해당하는 값이고요. 특정 임의의 값은 그 확률이 2분의 알파가 되는 그 지점, 위치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신뢰 수준 95%라고 하면은 알파는 0.05가 되는 거고요. 2분의 알파는 0.02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유도가 4하면서 신뢰 수준이 95%가 되는 그 지점은 95%가 되려면 2분의 알파가 0.025가 돼야 되죠. 그래서 0.025에 대한 부분이 2.766. 자, 요 값이 요 그래프에서 2.776 마이너스 2.776 요 위치가 됩니다. 자, T분포를 이용한 그 예제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수리 비용을 추정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동차가 시속 10마일로 충돌을 했을 때 충돌 실험을 했습니다. 자, 얘는 비싸기 때문에 5대밖에 실험을 할 수가 없겠죠. 그 이상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요. 충돌 실험을 5대를 했고요. 이 실험을 통해서 자동차가 고장이 났는데 이 고장난 수리 비용을 따져보니까 첫 번째 실험에서는 150, 두 번째 차에 대해서는 400, 다섯 번째 차에 대해서는 930달러가 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95% 신뢰 수준에서 평균 수리 비용의 범위를 어디로 잡아야 될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런 건 어디서 하냐면은 보험회사에서 하겠죠.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수리 비용에 대한 보험료를 얼마로 책정을 해야지 지네들이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이제 알아내야 되는데 그 알아낼 때 이 자동차를 실제로 그 많이 실험해서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약간 조금만 실험해 가지고 이 보험금을 계산해 보려고 책정 보험료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5번을 해서 얻어낸 이 수치를 샘플민 표본 평균을 계산해 보면 540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표본으로부터 표준 편차를 계산해 보면은 229 나누기 샘플의 개수 루트 5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T분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샘플의 개수가 작기 때문에. 자, 근데 T분포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그 모분포가 정규분포라는 것을 가정하고 정의되어 있는 녀석이었습니다. 자, 그럼 평균 수리 비용의 범위는 이렇게 하면 되죠. 뮤의 범위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알파 t의 2분의 알파, 그 다음에 se. 자, 그러면 549였고요. 그 다음에 이쪽 계산이 됐고요. 여기만 이제 우리가 수치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95%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는 0.05가 되고요. 그래서 2분의 0.05니까 0.025. 앞에서 이미 살펴봤었죠?
2.78이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본 건가요? 충돌 5대가 있었기 때문에 5대를 했기 때문에 자유도는 n-1이니까 4입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4인 표에서 0.025에 해당하는 그 값을 찾아보니까 2.78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2.78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540에 플러스 마이너스 372가 나옵니다. 자, 그럼 보험회사 하는 결론적으로 이 값보다 좀 크게 보험료를 책정하면 항상 수익이 나겠죠.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것을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신뢰 95% 신뢰 수준 이럴 때 95%라는 값 대신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요. 자, 신뢰 수준 구간, 이 신뢰 수준에서 어떤 모수의 구간을 추정해 보시오라고 하면은 그 추정 구간은 다음과 같이 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크게는 이제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랑 그 큰 경우인데요.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성공 비율, 그다음에 일반적인 표본 평균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여줬는데요. 사실은 둘 다 따지고 보면 표본 성공 비율도 표본 평균이었죠, 그죠? 그래서 성공 비율로 하면은 그 추정치 p hat 플러스 마이너스 g의 2분의 알파, 그다음에 se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se는 이렇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이걸 대입을 실제로는 못 구하니까 이렇게 대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정규 일반적인 표본 평균에 대한 것은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표본의 키가 작은 경우는 이제 t 분포를 이용한다는 것만 달라지죠. 여기가 t의 2분의 알파로 바뀌는 것만 다릅니다. 여기 글자가 잘못되어 있네요. 표본으로부터 구한 추정한 모집단의 모분포의 평균 뮤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평균 하면은 오해를 일으키겠네요. 자, 이상으로 모수 추적 파트를 마치겠습니다.